무지하게 살다 보니까 섭생 먹는 거를 마구 먹고 무슨 고기만 잘 먹으면 제일인 줄 알고 생각을 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보짓인데. 자, 으이씨. 믿고 싶지 않은 현실 앞에서 절망하던 부부는 식단을 개선하기로 했다. 직접 텃밭 채소를 길러 거친 음식을 먹기로 결심한 것이다. 의사가 치료를 해주시면은 나와서 먹고 고치는 건 이제 우리 몫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먹는 것이 남들 보면 웃었지만은 지들은 이게 참 낙이에요. 실제로 부부의 건강 상태는 얼마나 좋아졌을까? 꼭 텃밭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결과는 놀라웠다. 발견 당시 이세영 씨는 식도암 3기, 식도 중간에 5cm 크기로 있던 암세포는 수술 후 지금까지 재발 없이 깨끗하다. 보통 3기면 한 35% 정도 얘기하는데 이 환자에서는 지금 5년 생존율이 훨씬 넘었죠. 현재로서는 재발 소견은 없습니다. 부인의 펫CT 소견입니다. 간에 전이 없고 폐에 전이가 없고 뇌에 전이가 없고 대장에도 특별히 전이 소견 전혀 없습니다. 완치라고 봐야죠. 밥상, 식생활 밥상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든지 이렇게 선전을 해주고 텃밭해라. 예. 텃밭에 사줘서 먹어라. 경기도 일산 신도시. 오늘도 열심히 텃밭을 돌보고 있는 박서희 씨는 도시농부가 된 지 벌써 10년 차를 넘어섰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그녀가 본격적인 도시농부의 길로 들어선 건 바로 아들 때문이었다. 애가 너무 심하니까 지금 뭐 서울 시내 큰 병원, 대학병원, 뭐 좋다는 병원 다 가봐도 그때 약 먹으면 그때만 나요. 그리고 또 지나면 도로 또 마찬가지 되니까 약을 먹여서만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들에게 아토피가 시작된 건 갓 도를 넘긴 무렵. 남들처럼 피부과를 다니며 그럭저럭 버텨봤지만 중학생이 되고 호르몬 변화가 시작되면서 상태는 크게 악화됐다. 세수도 제대로 못했어요. 이게 다 찢어지니까 너무 아파갖고 이렇게 세수를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문대기만 하고 비누칠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비누칠을 했었던 정도였고요. 그 다음에 밥을 먹을 때 입을 벌려야 되잖아요. 입을 벌리면 이 주변이 다 찢어져 버리니까 너무 아파갖고 입을 벌리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넣고 밥을 이렇게 넣고 그 정도였고요. 그래서 정말 죽을 때까지 병원을 다녀야 하나. 직접 유기농으로 기른 텃밭 채소로 채식을 하면서 아들의 상태는 차차 호전됐다. 가려움증이 거의 사라져 약을 끊게 됐고 아토피의 흔적도 부분적으로 남아있을 뿐이다. 먹다 보니까 저도 먹다 보니까 낫는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들었거든요. 1년째 되니까 1년째. 그런 것도 좋아하면 좋은데. 박서희 씨 가족은 텃밭 농사를 지으면서 사 먹었을 때는 몰랐던 음식과 자연의 소중함을 알게 됐다고 말한다. 괜찮아요. 많이 좋아졌죠. 행복할 만큼. 전에는 많이 슬펐는데 지금 행복할 만큼 너무 좋아졌죠. 아이가 더 좋아지고 아이뿐만 아니라 가족이 전체가 많이 좋아지니까 많이 건강해져서 좋은 것 같아요. 도시 농부들은 대부분 유기농 방식으로 텃밭을 일구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유기 농산물들은 일반 재배된 농산물들에 비해 영양이나 기능 면에서 좋은 것일까?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는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유기 농산물의 우수성을 연구하고 있다. 동일 품종의 농산물들을 비슷한 재배 조건에서 각각 유기 재배 및 일반 재배 후 분석한 결과 고추의 경우 유기 재배가 일반 재배에 비해 비타민 C 함량이 약 48% 정도 높았고 벼의 경우에도 유기 재배 쌀의 기능성 성분 함량이 일반 재배 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재배 농산물이 일반 재배보다 어떠한 기능성 성분 함량이 더 높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로 봤을 때 유기농산물을 우리가 섭취를 했을 때 우리 몸에 조금 더 항암 효과라든지 항산화 효과 같은 그런 유익한 쪽으로 이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몸의 대사 중에 생성되는 활성산소는 조직세포를 늙게 하고 암이나 각종 퇴행성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활성산소의 생성을 억제하는 것을 항산화라고 하는데 꼭 유기농이 아니더라도 채소는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 네, 다시 만날 여러 실제로 많은 연구를 통해 채소가 가진 여러 가지 효능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채소나 과일에 함유된 천연 성분인 파이토케미컬이다. 외부로부터의 어떤 저항이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물질이 파이토케미칼입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그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결국은 양리적인 작용을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기원 교수팀은 최근 연구를 통해 이 파이토케미컬이 암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밝혀 큰 화제가 됐다. 세계적인 의학지 네이처에 소개된 그의 논문에 따르면 파이토케미컬이 암 발생 과정에 관여하는 특정 신호 전달 단백질의 활성을 직접 조절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식물에 있는 파이토케미칼은 우리가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노화를 방지하는 항산화 기능도 있지만 제가 이제 최근에 발표한 연구 논문처럼 염증 과정에 작용하는 여러 가지 암 발생 단백질을 직접 결합을 해서 활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암이 발생되는 것을 지연시키거나 또는 이제 암의 발생 위험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기능이 있다. 이기원 교수는 특히 신선한 텃밭 채소들이 가진 파이토케미컬의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농약으로부터의 그 안전하면서 채소가 갖는 여러 생리 활성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가장 신선할 때 우리가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랫동안 저장해서 우리가 운송돼서 배송돼서 집까지 오는 거에 비해서는 좀 더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아주 건강한 채소를 섭취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민영 씨 가족은 매주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텃밭에 나와 있다. 부부는 물론 큰딸까지 가족들이 함께 텃밭을 가꾸는 중이다. 와, 크다. 와, 크다. 이거 제일 크다.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런 거 싸도 돼. 그런데 텃밭 작업을 하는 윤민영 씨의 몸이 어딘가 불편해 보인다. 힘을 쓰지 못하는 왼팔과 불편한 걸음걸이, 뇌졸중 때문이었다. 왼쪽으로 이 손도 못 움직이겠고, 다다 보니 걷는 것도 힘도 안 되고, 다리가 움직이지 않아가지고, 꼭 식물인가 모양으로 꼼짝마서 침대에서 그대로 있었죠. 윤민영 씨에게 뇌졸중이 찾아온 건 지난 2005년. 공직 생활을 하다가 퇴임한 지 얼마 안 돼 갑작스럽게 생긴 일이었다. 운동을 즐기며 건강하던 그였기에 충격은 더욱 컸다. 텃밭 농사는 여러 치료를 받던 중에 자연을 가까이 하고자 소일거리로 별 욕심 없이 시작한 것이었다. 뭐 땅을 밟아야 좋다, 뭐 어쩐다 막 이러니까 생각해서 아, 이런 거 텃밭 해보면 어떨까? 요즘 윤민영 씨는 울퉁불퉁한 텃밭을 가족들의 도움 없이도 걸어 다닐 수 있을 만큼 상태가 좋아졌다. 옛날에는 우리 애들 갖고 이 사람 의지하고만 걸었지, 내가 그냥 혼자 못 걸었거든요. 쪼그려서 이렇게 하시는 게 마비가 되셔가지고 힘드실 것 같은데. 어휴. 텃밭의 힘은 생각보다 컸다. 일로 오세요. 네. 병원 치료와 더불어 텃밭 활동을 꾸준히 해온 윤민영 씨. 텃밭은 그의 상태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뇌 중앙에 크게 남아있는 뇌출혈의 흔적은 당시 상태가 심각했음을 말해준다. 윤민영 씨의 상태가 이 정도로 회복된 것은 그간의 노력 덕이 컸다. 자기가 텃밭을 일구면서 또 거기서 활동하는 것도 일종의 운동 또는 작업 치료가 되겠습니다. 균형을 잘 잡는 것 자체가 운동의 기술, 즉 모터 스킬이라고 합니다. 운동의 기술을 향상시켜 줌으로써